시청자 여러분, 지금 많이 착잡하시죠? 사실 어제 위균용 대법원장 가결이 아니고 부결됨으로 해서 지금 일파만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료 준비를 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에 관한 내용을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가상적인 제목이었습니다마는 의회의 복병, 공조는 없다, 죽느냐 사느냐,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런 게 제목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시청자분께서 제가 방송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뽑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 시청자의 질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하면서 이재명의 그 성남시장 시절 결제 관계 했던 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그 덜 떨어진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본래 이제 이제 공무원들,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은 공무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에 제 그 경찰의 그 간부 출신으로 있었던 제 그 동서하고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경찰에서는 그 재산 공개가 뭐 4급이 아니고 뭐 7급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따라서 막 그 재산 신고하는 것이 좀 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1급에서 공무원 1급에서 4급까지는 해가 바뀌면은 그 변동 사항, 재산 신고를 이렇게 공무원들은 의례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남시의 공무원들 1급에서 4급까지가 2층에 보면은 시장 그 방이 있었고, 또 이 정진상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1급에서 4급 공무원들이 이재명의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재명이한테 그 결제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급에서 4급까지가 전부 정진상에 받았습니다. 정진상에는 5급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급까지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재산이 불어나거나 줄어든 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성남시 공무원으로 5급의 자리에 앉혀놓고 1급에서 4급까지가 정진상이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의 사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정진상이가 그 이재명의 사인을 이렇게 흉내를 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하고 똑같이 요즘은 이제 고무인이 발달이 돼서요, 그 사인하고 똑같은 고무인이 나옵니다. 고무인을 이렇게 그 도장처럼 사귀어서 그거를 이제 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재명의 그 사인이 제가 고무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무인으로 한 건지, 실제적으로 먼저는 사인을 그거를 참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은 그 시장 이재명 시장란에 사인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인 아니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 이재명의 그 사인 방법을 어떻게 이제 이 고무인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찍어주는 그런 것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급에서 4급까지가 그래서 덜 떨어진 공무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1급에서 4급이 5급에게 결제를 받도록 합니까? 아무리 시장이 내 신복이라고 내 대리인이라고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결제를 받으러 갔다고 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한국말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쉬운 예가 있죠. 먹고 먹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직을 박탈을 하면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할 여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먹고 먹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2층 정진상 방으로 가서 결제 서류를 시장의 결제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것도 수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하면서 북한식 표현을 빌리자면 하면서 제가 그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대중이가 97년 9월 19일 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002년이 이제 그 이해창과 더불어서 노무현이가 붙었을 때죠. 근데 2002년 아마 그 초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 당국자하고 그 김대중의 똘마니 몇하고 만났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언론의 보도가 아니고 일본의 아마 그 주간 잡지의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부정선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히 그 부산에서 치과를 하시면서 부정선거 문제에 이제 뛰어들었던 이재진 원장이라고 있거든요. 이분하고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공명총이라고 공명선거 추진연합의 김철용 상임 대표 그리고 사대본의 정청화 대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정선거를 다뤘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였던 얘기가 2002년도 북한 당국자가 김대중이 똘마니를 만나가지고 남조선에서 투표하는 방법 비밀투표잖아요. 비밀투표하는 방법 알려주겠어 해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그 선우 그 기술이라고 유재화 사장을 찾아옵니다. 관우 그 기술이라고 거기는 이제 컴퓨터로 이 전자개표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관우 정보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주문을 받고 해줬는데 그 외에 다른 회사가 이제 서너 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외국에서는 전부 지금 이제 그 검토를 해보니까 눈속임을 할 수가 있다.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재화 사장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2017년 저는 이제 그 대한문에서 국본에서 하는 집회 그리고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이동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유재화 사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러면은 내가 직접 시연을 보이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처음에는 그 전자개표기 분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덜 떨어진 아이들이 민주당 아이들한테 그리고 선관위하고 전부 저쪽으로 이제 커넥션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얘들이 이제 속은 거죠. 뭐 시연도 하고 뭐도 하고. 예. 그러니까 시연을
할 적에 옆에서 뭐를 이제 그 서버나 이런 거를 그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예. 부정선거 2020년 4월 15일 한 것도 지금 과천 그 중앙선관위에서 서버를 이제 저기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그 유튜브와 더불어서 애국 국민들이 거기 가서 그거 나가지 못하게 저지를 했는데 경찰들을 앞세워놓고 전부 이렇게 옮기고 그랬잖아요. 서버 중앙선관위의 서버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국민을 속이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번에도 국정원에서 그 선관위 서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뚫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애국과 전부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개표기를 만드는 것은 북한 측의 어떤 그 조언을 받고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가 2002년에 그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서 노무현 이해창 때부터서 전자개표기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그분의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비밀 선거라고 하는 우리가 선거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선거, 보통 선거, 비밀 선거, 그 다음에 직접 선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평등 선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4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밀 선거죠. 어제도 제가 방송에 드린 대로 어기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이재명이 체포 동의안 가결을 하기 위해서 개딸들이 이렇게 설친다고 명패하고 어기구, 부결이라고 한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인증사서로 공개를 합니까? 이건 비밀선거가 아니죠. 해놓고 알려주는 것도 비밀선거가 아닌 거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그 신성한 권리가 전부 이렇게 조작질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작질. 사전투표도 지금 오늘 강서구청에서 구청장 선거하지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전거서 했지만은 사전선거 이것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사전선거 하루 정도로 해가지고 본선거 전날 사전선거를 하고 그 다음 날 본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문자를 보내왔는데 중국에서 그랬답니다. 한 번 선거만 하면은 대한민국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백모도 중국은 이제 그 대만을 먹는 것보다는 남한을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 애국의 무슨 그 석학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백모의 무슨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전파된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잠깐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공정선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국 박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타초 경사라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타초 경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풀을 이렇게 흔들면은 뱀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파 일부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못하게 된다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방송 가운데 김일성 장학생이 무슨 뜻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이가 그랬습니다. 그 문재인이하고 경희대 이제 시험을 같이 봤잖아요. 근데 박원순이가 하니까 문제가 내가 아는 문제가 다 나왔다. 다른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그 판검사가 굉장히 양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문제지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4.19에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80년도 5.18에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교회나 성당 절로 침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하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도저히 남조선을 우리가 무력 통일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진취전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지역마다 가서 이제 사무실 넣어놓고 거기에 끼리끼리 하면서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박원순이가 9년 동안 하면서, 예, 근 1조 가까운 돈을 썼다고 그럽니다. 자기들 전부 진영이 말이죠. 저기 어디 가면 무슨 성미마을인가 거기도 말이죠.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지난번에 연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끔찍하다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은 중국 속국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연찬에서 얘기를 아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저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지금 이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김선수가 내일 이제 하지만은 김선수 안철상이 민주수기가 이제 1월 달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김명수의 시즌 2로 지금 해 가겠다고 하는 전략 전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많은지. 옛날에 황정엽 대표가 와서 얘기할 때는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그냥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국민이 눈 부릅뜨지 않고 허송세월하면은 먹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께서 질문해 주신 3가지 내용. 1급에서 4급이 어떻게 5급에게 결제를 받는가. 그리고 남조선 선거 방법 알려주겠어. 김일성 장학생.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